안녕하세요. 에티서미트 환일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황유진입니다. 오늘은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내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반적인 이번 시험 특징 말씀드릴 텐데요. 환일고 하면 문법 문항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번 올해 들어서는 이 부분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지만 비중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밑줄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그중에서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류의 개수 고르기만 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있었지만 이 어법에 좀 약한 학생들도 엄청난 실점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일고는 계속해서 단어장을 시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단어장 안에 있는 단어만 암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문까지 꼭 학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험에서는 뭐 응용된 예문도 출제가 됐고 영영풀이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동일한 예문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과 서답형 모두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장을 좀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번 중간고사 때는 시험 대비 기간이 좀 짧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해 문항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 변형이 꾸준히 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예요. 하지만 이 독해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낮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중하위권 학생들이 엄청 낮은 점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딸 수 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응용한 영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확실히 배점이 좀 줄었죠. 총 6점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부분에서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되고. 근데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거의 상위권 가리기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환일고 1학년 컷을 봤을 때 이 본문 응용 영작을 아예 틀렸다고 해도 1등급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영작의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다.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법 파트가 어렵고 단어장은 항상 꼼꼼하게 외워야 되다 보니까 어렵죠. 이 두 파트 전부 다. 많은 양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파트는 아닙니다, 단어장이.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웠고요. 제가 독해를 중에서 중상으로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파트에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점 어려운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법 난이도가 높은 애들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얘는 틀린 것을 모두 찾기, 그리고 근거 쓰기를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대로 연습을 해본다. 그리고, 범위 내에 이제 보통 지문들이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한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각각의 지문들을 일일이 암기하기보다는 키워드 위주, 흐름 위주, 그리고 유의어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 출제 유형들이 있어요. 판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답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영작도 최상위권으로 들어가려면 응용 영작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핵심 구문에 대한 완벽한 체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반복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응용 영작까지 같이 연습하도록 이렇게 지도합니다. 단어장은 계속해서 단어를 일단 두 번 정도 돌린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예문과 관련된 빈칸이나 영영풀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영영풀이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 빈칸, 영영풀이 이 세 가지 스텝을 반복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출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쓰임이 적절한 것은 뭐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냥 어법만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문맥과 어법이 복합적으로 나온 상태예요. 이 A, B, C는 전부 단어들이 변형돼 있습니다. D하고 E는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이 세 개는 이제 단어 문항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세 개는 이제 문맥이다 보니까 내가 봤던 단어를 고르면 되겠다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그냥 단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의어나 반의어를 같이 공부해 두면 더 대비가 잘 정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리뷰를 할 때 여기에 지금 동사들이 주어진 것, 이거는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형해가지고 써라 이거고, 그 다음에 선택형으로 나온 것들은 적절한 거를 선택해라. 이죠? 이거 아까 스카이슬리가 답이었죠? 원문에서는 셀덤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거를 선택하라 하면은 여기서 가능한 거를 전부 다 선택하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문이 diverse인데 아까는 이제 varied로 출제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various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various하고 varied가 같다는 걸 알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였고 아까 여기에서는 decompose 아까 여기에서는 DK로 나왔었죠. decompose가 답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잉을 할 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이런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나 구문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제 주제 문제로 풀었는데 이 핵심 되는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면 틀릴 수 있는데 이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갔던 영어 선택지에 들어갔던 문제들을 풀어보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게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단어장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단어장도 보통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크로스워드 퍼즐 유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영영풀이 응용이기 때문에 뭐 예문, 영영풀이 요 안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어진 문장들이 이제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이에요. 근데 밑줄 진 표현이 어색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죠. 이거예요. reflect on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make ends meet, make sense, answer for, give in 이런 애들 나왔죠? 저희들이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풀었던 적중 문제인데 항상 연습 문제를 할 때는 실전보다 더 어렵게 해야죠. 그래서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본문에서 나왔던 문장이 사실 이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이 풀악수라는 거를 알고 있는 학생이면 이 자리에 리플렉트 온이 왜 들어가 있지? 틀렸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이 나온 것들도 이 단어들도 다 출제된 것과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